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때늦은 감은 있는데 워낙은 이게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서 전개되는 환경하고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실험에 실패한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통화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 배경은 엘살바도르 국민 중에서 해외에서 근로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달러로 송금을 하다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송금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엘살바도르 정부와는 반대로 오히려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근로자 실질 소득이 반토막 나버린 거죠. 물론 결제 통화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한 6천만 원 안팎이었고 논의할 때가 한 3천만 원 됐고 실제로 사용이 된 시기는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사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지금 4천만 원까지 내려왔고 지금 아마 전문가들은 26,000달러까지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멈추지 않고 일정 기간 행보 내지는 기술적 반동 이후에 다시 1만 불까지 내려간다면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입니다. 1만 불까지 내려간다면 이것은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는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래의 기사를 보면, 뉴스를 보면 99% 투자자들이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뜨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도 반토막밖에 안 났는데 그야말로 3만 불 이하 내지는 1만 불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완전히 연끌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또 비트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그 시점입니다.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주택까지도 깡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제가 앞 시간에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기업이라는 거는 잘못 운용을 하면 상장 폐지되거든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3천만 원까지 하락한 시점에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8천만 원, 6천만 원 이상에 샀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 많이 편입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산 중에 비트코인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주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비트코인 등이 공식적으로 제도금융권에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해 5천만 원 이상에서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캐시우드와 같은 또 비트코인 찬성론자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나 ETF 상품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 손실로 이제 결론이 나면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의 80 내지 90%가 공중에 날아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 기피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가상자산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포유 환율 연구소가 우려하는 대로 연말경에 1만 달러까지 내려간다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지금쯤 언급을 한번 할 때가 됐다 싶어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거는 그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상 화폐라고 붙였죠. 결제 수단 역할을 강조해 가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안유아 교수 등이 또 바람을 잡았고요. 그런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화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는 교환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객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로 가지고 비트코인이 얼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그때서야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권과 비슷한데 실제로는 가격 등락 때문에 상품권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앞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엘살바도르나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은 근본위 제도 시대 화폐와 화폐 가치 관계를 가지고 미국이 달러 공급량을 늘리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비트코인이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근본위 제도 시대 얘기예요. 근데 종이화폐 시대에는 화폐 가치는 화폐 수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하면 일본이 GDP보다도 그 화폐 공급량이 많으니까 일본 엔화 가치는 우리 한국 원화 가치보다 10분의 1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거꾸로 그 일본 엔화 가치가 우리 원화보다 10배 높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화폐 수량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것을 증명했어요. 2020년에 만약에 그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무렵에 미국이 그대로 그 화폐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다면, 즉 양적 완화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 실물 경제도 무너졌을 거고 금융시장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 실물 경제도 지켰고 미국 금융시장도 지켰고 달러 가치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 확대를 통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 등은 달러 가치 공급량이 늘어가지고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일부 요인은 되겠지만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은 일부 요인이지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은 돈의 시장 간 이동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돈의 시장 간 이동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공급난도 일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또 물가가 올랐고 또 물가가 오르니까 시장금리가 올랐고 시장금리가 오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물가를 방어하는 자산도 아니고 화폐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자산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상품권보다 못한 가치를 가진 결제 수단으로서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구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거래의 상대방과 갈등을 항상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3천만 원 하면 거기 1,000만 원까지 갈지 누가 알아 라고 얘기할 거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또 1,000만 원이 가면 그것이 100만 원 같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되고, 또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은 올라갈 때는 사용 안 해요. 그러면 경제가 또 그 불황이죠. 근데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에서 사용을 한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경제 그 활동을 저해하고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대단히 불편하고 사용 가치도 없고 내재 가치도 블록체인 기술 정도인데 그것이 10만 원짜리인지 만 원짜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성공하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고, 또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및 예금 수단으로 비트코인 사용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과 대출금 상환이나 예금 시기를 놓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물 경제도 저해하고 금융 안정도 저해하고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러시아가 뒤늦게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사용을 금지하고 채굴을 금지하는 또 다른 이유라는 거죠. 또 익명성 때문에 외화유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세가 필요한 사람,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또 그 돈을 숨겨야 할 사람들은 아주 이용하기 좋거든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경제를 저해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가격은 사용가치 없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내재 가치도 어머니고 금융 안정성을 저해한다면 정부의 규제는 불을 보듯이 뻔하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 러시아, 엘살바도르도 제가 느끼기로는 국민들의 등산에 못 이겨서 내년에는 아마 비트코인 사용이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얘기하는 요지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비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